자, 두 번째로 서블릿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거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서블릿 컨테이너, 얘를 톰캣이라고 하거든요. 이 톰캣이 요청을 받고 나서 최초 요청이면 객체를 생성하고 최초 요청이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이미 생성된 객체를 재사용해요. 이게 톰캣인데,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리퀘스트, 그냥 요청이라고 할게요. 요청. 이 요청을 받을 때 이게 무조건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에서도 그냥 이 정적인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아파치가 돌아요. 이런 HTML, 뭐 CSS 같은 거, 그리고 뭐죠? 뭐 .png 파일 같은 거, 이런 정적인 파일을 요청하게 되면 톰캣이 일을 안 해요. 무조건 뭐가 일을 하냐면 아파치가 일을 해요. 그러면 봐봐요. 얘가 요청을 할 때 이런 파일이 아니라 언제 제가 일을 하냐면 자바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톰캣 얘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프링 할 때도 이런 파일들을 요청하게 되면 톰캣이 일을 안 하겠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파일을 요청하게 되면 톰캣이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스프링은 이런 파일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URL이라는 게 있고요, URI라는 게 있어요. URL은 자원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주소 요청 방식이고요, URI에서 이 L은 로케이션이고 I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식별자라고 하거든요. 이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요청 시에 이런 파일들을 직접 요청하는 이 URL 접근 방식을 스프링은 다 막아놨어요.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식별자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식별자를 통해서 요청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특정한 파일 요청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청 시에는 무조건 자바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자바를 거쳐야 되니까 무조건 아파치는 누구한테 제어권을 넘겨줄까요? 톰캣이죠. 톰캣이 자바를 컴파일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URL은 보통 주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http 땡땡 하고 뭐 네이버.com 하고 슬러시 a.png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URI는 이런 거야. http 드라이브 슬러시 네이버.com 슬러시 픽처에 a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자원의 파일이잖아요. 이걸 URL이라고 하고, 얘는 뭔가 식별자의 느낌이죠.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URI라고 해요. 식별자 요청이라고. 그래서 어떤 식별자가 들어오면 실제로 얘가 응답해 주는 건 얘겠죠. 예. 하지만 접근 방식이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자원에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톰캣이 다 가로채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청이 왔을 때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하게 되면 그때 자바 관련된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서블릿이 만들어져야 돼요. 서블릿이. 근데 이런 요청을 할 때 이제 톰캣이 이걸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해요. 서블릿이라는 건 그냥 단순해요. 자바로 웹을 할 수 있는 게 서블릿이에요. 자바 코드로 웹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건 자바 코드로 웹을 할 수 있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톰캣이죠. 자, 그럼 요청을 했을 때 봐봐요. 최초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톰캣은 어떻게 하냐면 요청을 받을 때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해당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 스레드가 서블릿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얘를 1번 스레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서블릿 객체에서 수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데이터도 가져오고,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HTML로 바꿔가지고 응답을 해주는데, 이게 왜 스레드가 만들어지냐면, 이 리퀘스트를 한 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 처리를 위해서 요청이 올 때마다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서블릿 객체 만들어줘요. 또 요청이 오면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서블릿 객체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서블릿 객체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시간이 만약에 3초가 걸린다면 이거 새로운 스레드로 안 만들게 되면 다른 애들은 이 3초씩 다 기다려야 돼요. 딜레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스레드 만드는 거예요. 동시 접근을 허용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가 무한정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해놓은 스레드 개수가 20개라고 하면 이렇게 쭉 만들다가 20개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가 21번째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얘들이 아직 응답을 다 아직 리스폰스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21번째 스레드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20개만 만들도록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기예요. 대기. 21번째 요청은 대기. 그러면 스레드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대기 안 하잖아요. 그쵸? 스레드를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만들면 대기 안 하죠. 하지만 그만큼 이 3초가 걸릴 일이 6초로 늘어날 거예요. 느려지겠죠. 각각의 애들이. 그래서 최적의 어떤 그 스레드를 서버의 그 성능에 맞게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20개로 가정을 했으니까 21번째 요청은 대기를 하고 있겠죠? 자,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 스레드가 얘가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얘가 응답을 해줬어요. 얘가 일을 다 하고
자, 리스폰스를 해줬어요. 자, 리스폰스 하게 되면 얘 할 일은 끝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HTTP 통신은 연결이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state lease라고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했으니까 이제 얘는 사라져야 되겠죠. 너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사라져야 되겠죠.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재사용됩니다. 왜냐하면 21번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1번째 요청은 얘한테 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있는 거를 재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레드를 계속 만들고 요청이 끝나면 삭제하고 다시 요청이 들어올 때 다시 만들고 하면 만들고 날리고 만들고 날리고 하는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적정의 개수를 정해놓고 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는 빨라지겠죠. 단순하게 이런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될 때 스프링 같은 경우는 서브릿 컨테이너가 동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URI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 요청이 오면 당연히 아직 스레드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초 요청 시에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메모리 로딩해서 서브릿 객체를 하나 만들고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부터 세 번째 요청부터 이렇게 쭉 요청이 오면 그 최대 값 있잖아요. 만약 스레드가 20개면 20번째 요청까지는 계속 얘가 요청이 될 거예요. 얘가 요청이 되다가 21번째부터는 얘가 요청이 될 거예요. 노가.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객체예요. 이건 누가 두고 있는 거냐면 스프링이 아니라 톰캣이 들고 있는 객체입니다. 톰캣이 만들어주는 객체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web.xml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웹이라는 건 여러분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여행이에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여행이 끝나면 웹은 종료가 되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이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의 여행을 배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행을 떠나는지 다음 시간부터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